안녕하세요. 전자기기 리뷰어 험블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쓸 수 있는 스트리밍 스틱에 대한 후기, 그리고 장점, 단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1년 반 정도를 제가 계속 실사용을 했었는데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점이 좋아졌었는지, 그리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아쉬운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한번 미리 알아보면서 요즘 차에서 운전하면서도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OTT를 볼 수 있는 그런 스트리밍 스틱이 있다던데,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접해 보셨던 분들은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이 좀 되실 텐데요. 오늘 제 컨텐츠를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한번 구입을 할까 말까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이런 전자기기 관련된 많은 후기가 쭉 이어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그대로 미러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별도의 앱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화면을 운전자에게 맞게끔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처음 구글에서 2014년 6월 25일에 발표했었고, 실제로 국내에서 상용화가 시작됐던 건 지난 2018년 7월 12일 안드로이드 오토 내에 카카오 내비를 탑재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로 팀앱도 정식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상당히 많은 자동차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유선입니다. 보통 차량 내 센터페시아 USB 포트와 스마트폰을 케이블로 연결하면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유선 상태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좀 아쉽죠. 카카오 앱이나 팀앱과 같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동시에 음악도 듣고 전화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어서 다 좋은데요, 동영상 시청은 못합니다. 당연히 주행 중 안전을 위한 조치겠죠. 그래서 시중에 상당히 많은 스트리밍 스틱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USB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작은 바형의 디바이스인데, 이걸 차량 USB 포트에 연결을 해두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리야, 집으로 가자.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지원하는 모든 기능은 다 기본이고요.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등의 OTT 플랫폼을 모두 다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주행 중에도 다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운전자는 소리만 들어야겠죠. 가끔 곁눈질로 살짝 보기는 합니다.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그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제공하던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이 스트리밍 스틱이 하나의 스마트폰이 되어주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 PC를 차량의 디스플레이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런 개념인 거죠. 기기만 있고 디스플레이는 없는 그런 형태인데 그걸 차량 내 디스플레이로 송출해서 쓴다, 그래서 본다 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는 제네시스 GV80 차량을 타고 있고요. 플래그십 차량인데도 아직 안드로이드 오토를 유선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스트리밍 스틱 M스틱2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유튜브를 틀어놓고 소리만 듣습니다. 혼자 운전할 때는 거의 그렇게 써요. 소리만 들어도 충분한 채널,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뷰나 자기개발 영상 같은 거. 를 가지고도 하는데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지를 찾는 걸 하죠. 이게 분석이구나. 그런 것들을 들을 때는 꿀입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는 길에 그런 영상 채널들을 틀어놓고 이 핸들 버튼으로 볼륨도 조절하고, 원래 음악 들을 때 쓰는 다음 곡, 이전 곡 재생 버튼, 그 버튼을 누르면 다음 영상이나 이전 영상으로 유튜브가 추천하는 그런 영상으로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핸들 버튼은 차종에 따라서 지원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니까 그건 상세 페이지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혼자 쓸 때는 거의 그렇게 쓰는데, 진짜 더 꿀인 거는 주말에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거나 좀 멀리 피크닉을 가거나 할 때, 그럴 때 진짜 유용하게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로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물론 운전자는 그때도 소리만 들어야겠죠. 대신 이 보조석에 앉아있는 와이프랑 뒤 2열에 앉아있는 아이는 진짜 너무 좋죠. 그리고 가장 유용하고 진짜 좋을 때는 차 막힐 때가 진짜 꿀이에요. 도로에 차가 꽉 차가지고 거북이 걸음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틀어놓으면, 저는 물론 곁눈질로 살짝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어쨌든 거의 이제 소리만 듣고요. 이제 와이프나 2열에 앉은 아이가 서로 같이 볼 수 있는 컨텐츠 같은 거 이제 넷플릭스에서 검색해서 그런 영화 같은 거 한 편 보면 막힐 때도 그냥 시간 쑥쑥 지나갑니다.
진짜 좋아요. 아니 근데 M스틱으로 동영상을 이렇게 틀어두면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보냐, 이런 점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핸드폰을 그냥 거치를 해두고요, 핸드폰에서 T맵을 틀어서 그냥 저는 그걸 보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디스플레이, 차량 디스플레이 화면 분할을 이용하는 거고요. 왼쪽에서는 M스틱2에서 재생되는 동영상이 흘러나오고, 오른쪽 화면에서는 내비게이션 화면이 보이는 거죠. 이 두 가지 화면 배치를 이렇게 좌우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차량 순정 내비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죠. T맵으로 경로 설정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든 뭐 유튜브든 동영상을 틀면 T맵에서 보여주는 길 안내 있죠? 그 길 안내 팝업 화면이 영상 위쪽에 같이 보이기 때문에 곁눈질로 영상도 보면서 그 길 안내도 살짝 보면 완전한 초행길이 아니고서는 어지간하면 내비를 같이 보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순정 HUD를 지원을 하면 HUD 화면을 보면서 저는 이 눈을 떼지 않고 소리만 들으면서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영상도 볼 수 있고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다 좋습니다. 운전하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너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사용성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M스틱 1을 1년 반 정도 전에 구입을 했었고 1년 조금 넘게 썼었습니다. 그리고 M스틱 2는 2달 전부터 이렇게 쓰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소소한 변화들이 있었지만 가장 좋았던 거는 초기 부팅 시간이 완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1세대는 진짜 이건 너무 느렸어요. 너무 답답할 정도로 느렸고, 시동 딱 걸고 벨트 매고 내비 찍고 거의 1, 2분 정도를 운행을 해야 그때서야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1세대는 진짜 느렸었는데요. 2세대는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시동 걸고 벨트 매고 딱 여기서 이미 화면이 떠 있어요. 모든 차량 스트리밍 스틱은 필연적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동을 딱 걸면 스마트폰에서 핫스팟을 자동으로 켜게끔 하는 단축어를 세팅을 해 두고 씁니다. 그럼 이전에 연결했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M스틱2가 알아서 핫스팟을 잡는 방식인 거죠. 근데 2세대는 화면이 먼저 뜨고 네트워크 연결이 오히려 나중에 됩니다. 물론 그것도 길지는 않아요. 시동 켜고 벨트 매고 출발하기 전에, 대부분은 그 전에 딱 사용 가능한 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아쉬운 점은 초기 구동 시간은 현저히 짧아져서 정말 좋은데 이것저것 사용할 때마다 터치를 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이질감은 좀 여전합니다. 자, 모두가 우리는 스마트폰의 빠릿한 터치감에 익숙해져 있죠. 그리고 최근에 등장하는 플래그십 모델들은 대부분 120Hz 고주 사율까지 지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화면 전환이 굉장히 빠른 이런 것들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M스틱2가 초기 구동 시간은 정말 빨라졌지만 터치 반응성은 물론 이것도 개선은 됐지만 여전히 스마트폰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아직도 뭔가 좀 한 박자 느리게 반응하는 듯한 그런 터치감이 좀 답답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문이 묻습니다. 어두울 때는 괜찮은데 진짜 밝을 때 딱 운전하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딱 보면은 어우 지문이 덕지덕지 진짜 보기 싫어요. 특히나 이 제네시스 GV80 차량은 디스플레이랑 운전자의 거리가 멉니다. 되게 멀어요. 그래서 터치를 하려면 몸을 이렇게 앞으로 좀 숙여야 해요. 그리고 통합 컨트롤러까지 따로 있어서 사실 안드로이드 오토가 아니면 굳이 디스플레이를 터치하는 일은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 꿀팁 한 가지 드리자면, 그래서 저는 별도의 터치펜을 씁니다. 당연히 지문 자국을 볼 일도 없고 제네시스 GV80처럼 디스플레이의 거리가 멀어서 불편한 이런 점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터치펜의 길이만큼 그만큼 이 거리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보가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점은 여전히 간헐적으로 아주 가끔씩 끊어지거나 연결이 지연이 되거나 또 가끔은 시동을 걸었을 때 연결이 그냥 안 되고 계속 묵묵부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 10번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다소 연결성이 아직 불안하고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걸 뽑았다가 그냥 다시 꼽아버리면 거의 해결은 됩니다. 그리고 진짜 개선이 좀 필요한 점은 초기 세팅이 조금 필요하다, 약간 복잡하다, 친절하지 않다,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가령 내가 원하는 앱을 처음에 딱 설치를 하려고 하면 설치가 안 되고
계속 무한 루프로 뱅글뱅글 돌기만 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M스틱 내 설정에 들어가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찾고 이런저런 세팅을 처음 한 번은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냥 불친절한 거죠. M스틱2의 판매가가 2022년 6월 기준 약 25만원 수준입니다. 오, 좋은데?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결제를 하기에는 선뜻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살짝 고가인 건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꽤 큰 결심을 하면서 구입하게 되는 디바이스인데 네이버 카페를 내가 찾아서 들어가서 가입하고 입문 가이드를 또 찾고 확인해서 하나하나 직접 세팅을 내가 맞춰가야 한다는 점은 분명 이건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더 희한한 거는 카페에서 보면 앱이 설치가 안 되네, 무한 뺑뺑이로 돌아갑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이런 질문 게시물에 초보자 가이드를 좀 확인을 하고 써라 라는 이런 소비자가 직접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글쎄요, 이거 당연한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25만원짜리 나름 고가의 전자제품을 샀는데 아주 기본적인 앱 하나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질문에 이런 분위기가 당연시 되어 있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M스틱2를 구입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기도 했는데 어디에도 앱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세팅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M기어스 네이버 카페가 별도로 있다, 거기에 상세한 도움말, 초보자 가이드가 따로 있다, 그걸 확인하셔라, 이런 멘트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점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쓸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구입하기 이전에 할까 말까 하는 분들에게 좀 더 확신을 줄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인 형태의 그런 형태로 조금 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몇 가지 아쉬운 단점들이 있긴 해도 그래도 그걸 다 스스로 극복하면서까지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주 매력적인 기기라고 봅니다. 이게 진짜 편하고 유용하거든요. 지루한 운전 시간을 아주 달달한 여가 시간으로 바꿔준달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사용성을 생각해보면 비싼 감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구입할 만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 차종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다 안내 드릴 수는 없고요.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차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가 안 하는가, 사실 그것만 확인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거나 그건 아니지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 저는 전자기기 리뷰어 환불이었습니다.